안녕하세요, 정은호입니다. 인터넷에서 성수동을 검색해 보셨나요? 비슷한 이미지들이 보이시죠? 대부분 붉은 벽돌 건물들입니다. 이 붉은 벽돌이 바로 사람들이 성수동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오래된 공장부터 새롭게 지어진 카페와 갤러리까지 성수동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수동을 기억하게 만드는 풍경이자 사람들이 성수동을 찾게 만드는 이유, 붉은 벽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성수동이 성동구를 발전시킬 성장 엔진이자 미래를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 취임하고 나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성수동 재개발구역을 해제하고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만약 이때 재개발이 추진되었다면 지금 카페거리로 유명한 아틀리에 길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민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구청과 주민이 힘을 합치면 우리가 더 좋은 성수동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재개발의 대안으로 선택한 성수동 도시재생 전략은 보존할 건 보존하되 고치거나 새로 지을 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수동은 1970년대 서울의 대표적인 공장지대였습니다. 당시 공장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붉은 벽돌로 많이 지었고, 그래서 성수동에는 붉은 벽돌 건물이 많았습니다. 마치 미국의 브루클린처럼요. 브루클린을 모델로 삼아 성수동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붉은 벽돌이 성수동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벽돌 건축을 활성화하는 조례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을 보존하거나 새로 짓거나 또 증축,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마침 자그마치 대림찾고 할아버지 공장과 같이 예술가, 기업가들이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카페, 갤러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민관이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가까이 새로 생긴 붉은 벽돌 건축물은 150동이 있고요. 이 중 100개 동은 지원 사업을 받지 않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지은 건물들입니다. 우리나라 제1호 블루보틀 서울, 키스 서울, 파타고니아 모두 성수동의 붉은 벽돌 건물에 신축하며 둥지를 틀었습니다. 붉은 벽돌 지원 사업이 만든 놀라운 변화 3가지를 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성수동을 찾는 분들이 획기적으로 많아졌습니다. 2024년 기준 연간 3천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데요. 이 중 외국인들이 약 300만 명입니다. 2020년 6만 명이 했던 것에 비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둘째, 성수동에는 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성수동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지금은 약 2만 개의 기업에 13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동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GRDP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들을 추진한 덕분이기도 합니다만, 기업이 있고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오니 기업이 절로 오는 도시성장 모델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신사, 클리오, SM 엔터테인먼트, 젠틀몬스터, 크래프톤이 성수동에 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성수동의 이미지가 확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낙후되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세계적인 여행문화 잡지인 타임아웃이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에 성동구가 링크되었고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잡지라고 불리는 테틀러에서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멋진 도시 10개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두 잡지 모두 선정 이후로 서울의 브루클린이라고 뽑으며 붉은 벽돌에 주목했습니다. 도시재생은 보통 벽화 그리기로 이해되곤 합니다만, 성수동의 도시재생은 특별했고 많은 분들이 애정과 헌신으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 성수동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랜선 투어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핫플레이스 성수동의 얼굴인 붉은 벽돌, 그리고 붉은 벽돌의 숨은 이야기가
흥미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성동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책이 아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10-9103-8388에 엮인 문자민원 이야기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벌써 7년째인데요. 제가 자주 듣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문자 몇 통을 받으시냐는 건데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긴 거 아니냐?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일정하지는 않고 보통 하루에 한 30건 정도의 민원이 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주민들께서 알려주시고 신고해 주시는 내용들이 많아서 200건, 300건도 오고 적게 오는 날은 10건 미만으로도 옵니다. 2024년에는 약 27,700건이 왔습니다. 문자 민원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솔직히 말해주세요. 자동 답변이죠? 직접 읽고 답변하는 거 맞나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제가 다 직접 읽고 합니다. 물론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고 또 정확한 답변을 작성하는 건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합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제가 직접 다 읽고 쓰고 했는데 코로나19 때 워낙 많은 문자가 와서 그때부터는 직원들과 나눠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루 일과는 문자 민원으로 시작해서 문자 민원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답변 방향 정리하고 더 살펴볼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내용의 문자 민원을 보내야 하나요? 복잡한 것도 가능한가요? 네, 당연합니다. 어떠한 종류, 어떠한 복잡한 것도 다 가능합니다. 땅꺼짐이 발생한 곳이나 그런 위험이 발생할 것 같은 곳,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역의 숨은 영웅을 알려주시는 미담도 종종 전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불편하시거나 꼭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제가 주민들께 정말 많이 배웁니다. 난제라고들 하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직원들과 머리 맞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좋은 정책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정책들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전국 최초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전국 최초 소득 무관 난임치료 지원,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번호표 시스템, 아픈 아이 병상돌봄 서비스 모두 문자 민원을 통해 개발된 정책입니다. 문자 민원은 얼마나 빨리 처리되나요? 당일 답변이 원칙입니다. 최대 3일 안에 회신하려고 하고 있고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민원은 부서 간 협력과 연구가 필요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 문자 주신 분들께 진행 과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이나 공공기관도 문자 민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네,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부터 하긴 한 겁니다. 2020년부터 부쩍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각자 고유의 방식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자 민원이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들 수 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더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로 발견하기 전에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게 시간도 비용도 줄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굳이 문자로 민원을 받게 됐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구청은 물론 다른 공공기관 홈페이지, SNS로도 민원 처리는 잘 되는 편이 아닌가요? 문자가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도로가 깨져 있거나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와 함께 주소나 요청사항을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저는 주민 입장에서 가장 쉽고 가장 편한 방식으로 민원을 받아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보내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전혀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잘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도 민원이 곧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이 질문을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민원을 한자로 풀었으면 주민의 바람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이 곧 민원이니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민원을 가만히 읽다 보면 빼곡히 적힌 문자에 담긴 주민들의 일상과 애환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자를 직접 보내주신 한 분의 의견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다른 주민들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 자연스레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한 명이 불만을 제기하면
수밀 4명이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 7가지 질문으로 저의 문자 민원 소통에 대한 얘기를 솔직하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문자 민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구를 함께 지키는 안전 파수꾼이자 정책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성동구는 날로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성동구를 보며 주민들께서 우리 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참여를 해주시고 마침내 협치로 확장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문자 답장 보내야 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자 언제든지 환영이니 연락 주십시오. 안녕. 안녕하세요. 정은호입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지금 정든 곳에서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 게 우리 모두의 소망으로 절실히 다가옵니다.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분 중 8분의 어르신이 지금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경우 현재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성동구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한 어르신 건강의료 정책들 중 대표적인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인 효사랑 건강주치,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 시행하는 통합돌봄의 시초가 된 사업, 바로 성동에서 2017년부터 시작한 효사랑 건강주치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댁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댁으로 찾아뵙고 맞춤형으로 건강을 관리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연간 약 1만 명 넘게 이용하시는데요. 어르신 5분 중 1분은 효사랑 주치의로 건강관리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효사랑 주치의와 간호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댁에 방문해서 건강 상담부터 기초검사 등을 해드리고 필요하다면 약 처방과 복약 관리까지 한 번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 효사랑 건강주치의 장기 요양 재택의료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기존의 의료진에 더해 사회복지사까지 한 팀이 되어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께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체크해 연계해 하는 겁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시작할 수 있게 된 사업인데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 중 성동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효사랑 주치의 사업은 2020년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일본은 2007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나라입니다. 특히 일본 사쿠시의 경우 우수다 건강관이라는 걸 세워서 지역사회가 주도해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동구는 이 같은 사례를 살펴보고 이런 시설에 스마트 기술, AI 기술을 접목한다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두 번째로 소개할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입니다. 일종의 어르신 전용 헬스장 같은 것입니다. 근데 보통 헬스장보다는 확실히 더 새로운 게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AI 기술을 접목해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정도를 측정하고 완력이나 근력, 걸음걸이 등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르신마다 부족한 것들,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이 나오겠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 한 분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운동을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성동구의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는 2024년 사근동에 1호가 개소한 데 이어 올 3호에는 송정동에 2호가 개소하였고요. 3호 센터와 4호 센터는 올해 왕십리 2동과 금호동에 추가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성동구의 17개 동 모두에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 고혈압, 당뇨병. 정말 관리하기 까다롭고 어려운데요. 어르신들의 경우 더 그러실 겁니다. 이를 위해 성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입니다. 이곳은 30세 이상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드리는 곳입니다. 일단 전문 의료진이 상주해서 진료는 물론 혈압, 혈당관리, 교육, 운동과 영양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지정의원과 약국에 가시면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이 돼서
비용 부담 가지실 것 없이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현재 정부의 통합돌봄 시범 사업 자치구입니다. 더욱더 촘촘히 또 유기적으로 성동형 어르신 통합돌봄 체계를 맞춰서 더욱 많은 국민들께 성동구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성동구 어르신들을 만나뵈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성동의 큰아들 정원호와 함께 성동구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성동구의 배달 음식점 주방 공개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사장, 요즘 배달 장사 어때? 요즘은 손님들 눈높이도 더 높아진 것 같고 리뷰 보고 시켰다는 고객들이 다시는 주문이 안 들어오는 것 같네. 김 사장, 나는 오히려 요즘이 더 편해졌어. 성동구에서 하는 배달 음식점 주방 공개 사업에 참여했거든. 손님들이 확실히 다르게 봐. 아니, 주방 사진을 공개한다고? 솔직히 부담되지 않아? 너무 다 보여주는 느낌 아니야? 처음엔 나도 좀 망설였지. 근데 손님들이 주방 사진을 보니까 믿음이 간다 그러더라고. 그 말 듣고 나서부터 오히려 주방 깨끗이 관리하는 게 내 자랑이 됐어. 신뢰받는 가게라는 느낌이 진짜 크더라고. 요즘 배달앱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화면에 보이는 건 완성된 음식뿐이라 조리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업소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 주방에서 만들어질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는 주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실 수 있도록 배달 음식점 주방 공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에 대해 구청이 직접 현장 위생을 점검하고 통과한 음식점은 주방 사진과 가게 정보를 성동구청 홈페이지와 성동 스마트 지도에 공개합니다. 이제 소비자는 이렇게 공개된 주방을 믿고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청에서 위생업소로 지정된 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또 청결이나 위생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잘 쓰게 되더라고요. 점주님들도 많이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원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위생적인 관리 그리고 자신감 이게 생길 거라고 봅니다. 배달 음식 주방 공개 사업에 참여하신 점주님들도 내 가게에 대한 자부심도 더 커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소중한 내 가족이 먹는 음식, 이젠 주방까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성동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탁 트인 로비 공간에 서가와 독서 좌석, 작은 공연이나 강연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까지 이렇게 모두의 상상력과 노력이 더해져 2018년 1월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도서관, 카페, 성동구청 1층 로비입니다. 이런 공간이 구청에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보셨나요? 탁 트인 로비 공간에 서가와 독서 좌석, 작은 공연이나 강연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까지 모든 설계는 주민들의 편안함과 창의적인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성동구가 만든 책마루, 대체 어떤 공간이길래 이렇게 주목받고 사랑받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성동 책마루의 첫 시작은 바로 구청 로비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기다리는 구민들의 시선에서 비롯됐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청사 1층은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공간으로 단순히 기다리는 장소로만 존재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구청 로비라는 특성상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런 공간이 구민들에게 더 자유롭고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인이 방문하고 1000여 명이 넘는 공무원이 일하는 공간인데 도서관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도서관은 좀 달랐습니다. 조용한 도서관 대신 시끄러운 도서관, 신분증 제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 그래서 오고 가기 편하고 웃음소리도 새어나올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두 가지 단어는 바로 쉼과 배움이었습니다. 쉼은 사람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 배움은 지식과 문화를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했죠.
벽면에 홍보물 대신 서가로 채우고 의자는 민원 창구를 바라보는 대신 대화를 위한 배치로 바꿨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원, 구민, 그리고 건축가가 함께 협업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모두의 상상력과 노력이 더해져 2018년 1월 책마루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책마루는 단순히 기다리는 공간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를 나누는 특별한 장소로 거듭난 셈입니다. 책마루는 성동구청 1층 로비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 끝은 아닙니다. 성수 책마루, 독서당 책마루 등으로 확장되며 이제 성동구 곳곳에서 책마루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되니까 원하는 때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책을 읽고 공연을 즐기며 카페에 차도 마시고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책마루는 단순히 책 읽는 공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폭염에는 무더위 쉼터, 한파에는 한파 쉼터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는 종호의 문화공연이 열립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며 점심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짧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이 공연들은 책마루의 숨은 매력이자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공공기관을 열린 공간으로 만든 책마루가 구민들의 휴식을 끌어안고 구민들이 책마루를 끌어안는 성동을 기대하며 저는 여기 책마루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는 구민들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을 테니 궁금한 정책이 있으시면 문의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회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반려견 순찰대 대원이자 성동구의 명예 공무원인 호두, 정말 귀엽죠? 그런데 호두 뒤에 있는 저 버스 성동구에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의 성동 101 주인공은 성동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바로 성공버스입니다. 15분 도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15분 도시는 도시계획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만든 개념입니다. 시민들이 주거, 의료, 여가, 교육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도시 모델입니다. 이런 15분 도시의 성동 버전은 바로 성동형 일상생활권입니다. 성공버스는 성동형 일상생활권의 핵심 정책입니다. 모든 시설을 물리적으로 단숨에 집 가까이에 다 옮겨놓을 수 없으니 이동을 더 구석구석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버스의 시장은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성공버스의 바퀴가 굴러가기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구민들께서 자주 주시는 의견들 중에 하나가 마을버스를 더 구석구석 다니게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다르게 마을버스는 민영제입니다. 여러 법률을 검토하며 플랜 A, B, C를 세워보고 다른 지자체들의 버스 정책들을 살피러 다녀보기도 하고 해외 사례에 새로운 것이 없는지 조사도 해보고 아무튼 많이 연구해 봤습니다. 그 끝에 지금의 법률을 준수하면서 공공, 즉 구청이 버스 노선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동구의 주민센터, 문화센터, 공연장, 도서관, 지하철역과 같이 필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이어주는 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버스의 노선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도출하고 기존 마을버스 노선과 성공버스 노선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만들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습니다. 그리하여 마을버스 회사도 주민도 구청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성공버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공버스는 현재 금호동과 응봉동 그리고 행당동과 성수동 일대의 교육, 문화, 예술, 체육시설,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연결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요금은 무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만 있으면 그리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신분증이 없어도 타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호두도 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탈 수 있으니 성공버스를 몰라 손해보는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5월부터는 총 3개 노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특별한 점은 왕십리역이 성공버스의 환승센터가 된다는 점입니다.
1호 노선은 성수동과 금호동을 연결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제2호 노선은 용답동, 마장동, 사근동을 순환하며 왕십리역 보건소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노선인 제3노선은 송정동과 왕십리를 잇고 있습니다. 송정동, 성수동을 거쳐 왕십리를 오니 핫플레이스 전용버스 바로 성공버스입니다. 왕십리역은 2호선, 5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다 다니고 GTX C 노선도 개통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성공버스 환승센터, 정말 광역교통부터 실핏줄 같은 구석구석 생활 밀착 교통까지 연결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성동구를 구석구석 누비는 성공버스, 앞으로 저랑 성공버스에서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비행기표도 호텔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도심 속 피서지 바로 여기 성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올여름 성동 어때? 오늘은 성동 물놀이장 가이드 정원호입니다. 물놀이 한번 가려면 워터파크 예매하고 아이들 수영복과 여벌옷도 챙겨야 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성동구는 집 근처에서 시원하게 물놀이 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즐기는 성동구 도심 속 물놀이장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살고지 물놀이장입니다. 2015년에 개장한 이곳은 해마다 꾸준히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4만여 명이 방문하는 성동구의 대표 물놀이 명소가 되었습니다. 물놀이 명소답게 올해는 시원한 물대포, 워터젯을 준비해 더욱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월 12일부터는 오후 5시 반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야간에도 문을 엽니다. 저녁에도 아이들과 함께 놀러 오십시오. 또 성동구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해 만든 3개의 어린이 꿈공원이 있는데 이곳에서 모두 물놀이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당 어린이 꿈공원 물놀이장입니다. 다양한 놀이시설과 쉼터가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개장한 미소 어린이 꿈공원 물놀이장입니다. 모호명 놀이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마장 어린이 꿈공원 물놀이장입니다. 사계절 놀이기구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은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이용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물놀이장의 위생과 안전 역시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물은 깨끗한 아리수로 매일 교체하고 수질 검사는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도 현장에 항상 배치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도심 속 물놀이장 이용하신 많은 분들께서 만족한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놀다 보면 어느새 식사 시간이 되죠. 6세 이하 아동과 가족이 방문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사랑 맛집 키슐랭에 방문하는 것 역시 추천해 드립니다. 자세한 식당 리스트와 할인 혜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처럼 아이들도 보호자도 모두 편히 즐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더위를 피해 부담 없이 갈 수 있고 아이들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 성동구 도심 물놀이장의 매력입니다. 성동에서 시원하게 여름 나세요. 안녕하세요. 정은호입니다. 몇 년 전 코로나 기억하시죠? 마음 편히 외출하기도 어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K방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방역 선진국으로 주목받았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코로나 방역의 숨은 영웅,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 노동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필수 노동자란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멈추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의 필수 기능들을 수행해 주시는 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 요양시설 또는 어르신들의 댁을 방문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분들도 계십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는 보육교사 선생님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분들도 필수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다 운전을 해주시는 기사님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출퇴근하거나 외출할 때 이용을 할 수 없겠죠. 이분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필수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필수 노동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에 비해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양보호사분들의 업무 난이도가 실제로 살펴보면 정말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댁에 직접 찾아가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의 경우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니 한 달에 버는 평균 임금이 약 87만 2천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5일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 노동시간과 월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의 임금 기준인데요. 2008년엔 최저임금보다 2.2배가 높았지만 2024년엔 1.3배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른 분들 역시 비슷합니다. 택배와 배달 노동자, 보육교사, 마을버스 기사 등 실제 우리 사회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신 분들인데 처우가 열악한 편입니다. 한편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필수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8개 필수 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필수 노동자들에게 주별로 별도의 정책을 도입하도록 해서 보너스나 수당 같은 것들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이분들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해외 사례를 연구하니 마침 이분들을 키워커, 이센셜 워커라고 하며 정책을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참조 삼아 성동구도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020년 9월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적어도 마스크 걱정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넉넉하게 마스크, 손소독제, 진단키트들을 제공하고 심리상담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 성동구는 이분들의 정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4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필수 노동 수당인데요. 이게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좋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님들의 채용이 늘어나 마을버스 운행 대수가 50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정책으로 성동구는 배차 간격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구민들도 마을버스를 타시기가 더 편하게 됐습니다. 성동구에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도 안 돼서 국회에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우리 조례를 벤치마킹해 필수 노동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동구의 필수 노동자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필수 노동자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그만큼 처우도 좋아졌을 때 그 일을 하려는 분들도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필수 노동자는 재난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데요. 그만큼 필수 노동자가 처한 근본적 문제를 개선해야만 우리 사회도 잘 유지되고 다시 재난이 찾아왔을 때도 더욱 안정적으로 여러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성동 101을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정은호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날을 맞아 오늘 여러분께 성동구의 특별한 도서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발달 장애인과 느린 학습자를 위한 와글와글 도서관과 청각, 언어 장애를 가진 농아인을 위한 공공 수어 도서관입니다. 성동구의 와글와글 도서관은 보통 도서관들과 다르게 반드시 조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달 장애인들은 움직임이 많다는 이유로 도서관 이용을 주저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발달 장애인 보호자들께서는 아이가 소리를 낼까봐, 돌발 행동을 할까봐 도서관 방문을 포기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첫째, 발달장애인이 읽기 좋은 책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짧은 문장이나 쉬운 구조로 구성된 책들, 쉽게 찢어지지 않고 넘기기 쉬운 책들,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촉감책, 특정 버튼을 누르면 소리나 음악이 나오는 사운드북, 또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는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를 위한 책들까지 1,800권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심리적으로 더 안정될 수 있도록 포용적 공간 디자인을 접목시켰습니다. 온돌과 빈백과 같이 편하게, 그야말로 뒹굴면서 책을 읽고 또 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뒹구르르, 뒹굴뒹굴. 보호자분들도 좋아하십니다. 셋째, 이름값 합니다. 소리를 내거나 돌아다니며 책을 읽어도 됩니다. 자유롭게 지식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프어프. 와글와글 도서관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말씀해 주셔서 무척 뿌듯했습니다. 당연히 비장애인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도서관과 다른 매력이 있으니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아인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분들은 입이 아니라 손으로, 말이 아니라 수어로 소통합니다. 그럼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편히 다니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익숙한 방식인 수어로 통화하는 도서관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성동구는 청각 언어 장애인 특화 공공 수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만 있는 특별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어 영상 도서입니다. 문자 언어를 수어로 번역한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어를 활용해 책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영상 도서는 책을 잘 읽도록 돕기도 하고 또 수어를 익힐 때까지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도서관을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수어 통역사가 상주하고 있고요. 청각 장애인의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책, 그리고 그 책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수어 낭독 교실, 나도 작가 프로그램과 같이 유익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비장애인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들을 수 있는 수어 교실도 열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주십시오. 포용도시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다양한 차이를 인정해서 차별하지 않는 것은 포용도시가 가진 원칙 중에 원칙이죠. 성동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는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가진 특성에 맞춰 가장 익숙한 속도로, 가장 익숙한 언어로, 가장 익숙한 크기로, 가장 나답게 책을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든 것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들려드린 특별하지만 당연한 두 도서관 이야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출산, 육아, 간병과 같이 잠시 일을 멈춘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동구는 이 시기에 쌓은 경험과 역량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경력이라고 생각해서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꾸고 이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돌봄 경력 인정서를 구청장이 드리는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오늘 이 작은 차이 하나가 만든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생기면서 경력 단절 여성이란 말이 법에 담기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정부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력 단절 여성이란 말이 배려, 존중, 또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별을 만들거나
당사자의 자존감을 낮추는 말로 사용된다는 의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면접을 보러 갔던 분에게 솔직히 쉰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했다고도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 결코 쉬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기업가인 리카르다 체차는 출산과 양육을 통해 얻는 능력은 팀워크, 동기부여, 멀티태스킹과 같이 직장에서 일할 때 얻는 역량과 비슷하고 이 수준은 석사 학위에 버금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보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연구팀도 경력 보유 여성은 돌봄을 통해 포용력, 순발력, 관리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는 이 시간을 존중해 돌봄 경력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이전에 하던 일을 통해 얻은 역량과 돌봄을 통해 얻은 또는 더 발휘된 역량을 합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러 나설 때 든든한 근거로서 돌봄 경력 인정서가 활용됐으면 합니다. 돌봄 경력 인정서는 위커리어라는 이름의 경력 인정 프로그램을 수료하여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경험을 돌아보며 자신감 있는 경력으로 채워나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 경험을 해석해 포트폴리오로 만든 것부터 기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무 코칭, 그리고 실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성동구는 19개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경력 인증서를 통해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고요. 성동문화재단을 비롯해 성동구 소속 출자 출연 기관들도 경력 인정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손을 잡고 이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성동구가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정책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4월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34개의 지역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꾼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국회는 경력 단절 대신 경력 보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돌봄 노동을 중요한 경제활동의 한 분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사회가 경력 단절이 아닌 경력 보유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걸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 유력 대선 후보께서 경력 보유 여성을 취업하는 하고 경력을 인정해주고 이런 기업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이 이제 곧 국가의 정책으로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작년에 성동구에서 경력 인증서를 받으시고 재취업에 성공한 한 분의 소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를 돌보며 보낸 시간이 공백이 아니라 소중한 경험과 자산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 용기로 다시 사회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경력 보유 여성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존중받고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성동 101에서도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보이시나요? 성동구는 이 반지하 공간을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반지하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보이지 않던 문제가 드러났고 이를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서울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 중에 하나는 바로 반지하 주택이었습니다. 성동구에는 실제 거주용 반지하가 4,777호가 있었는데요. 이 반지하 주택들은 대부분 오래된 건축물로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침수나 환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다 없애자라는 단순한 해결책은 재산권과 점유권 문제, 그리고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없는 소득 수준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동구는 반지하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전수조사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반지하의 숫자를 파악하고 침수 등을 제외해 얼마나 안전한지를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수조사를 통해 17개 동 6,321호를 조사하여 비주거용 1,544호를 제외한 4,777호에 대하여 A+A, B, C, D 5단계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청을 받아 2023년 총 2,164가구에 대해 최소 1종 이상의 침수, 화재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C, D등급 가구 중 5가구는 집수리 및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통해 등급 상향을 지원하였고 2가구는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빈 공간이 된 2가구는 재임대 방지를 위해 성동구가 임차하여 주민센터 제설용품 보관 창고와 자활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시행한 반지하 전수조사와 안전등급 및 CD 등급 제로화 경험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듬해 2023년에는 서울시가 채택하고 2024년에는 전국 단위 조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성동구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한 우리 구는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을 위험거처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추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에는 구조안전, 사고예방, 생리, 심리요건 및 공중위생의 총 5개 영역 30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위험거처 평가표를 포함한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주택의 질을 평가하는 데 상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요. 우리 성동구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조사, 평가, 지원 체계를 완성하고 반지하 세부 조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며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주거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기존의 최저 주거 기준이 단순한 선언에 그쳤다면 이 기준은 정책의 활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앞으로도 성동구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성동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정책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성동101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눈 오는 날 도로가 얼어붙어서 걷기도 운전하기도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성동구에서는 이런 걱정을 조금 덜어줄 비밀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눈이 와도 결빙 걱정 없는 안전한 인도와 차도, 성동구의 대표적인 생활밀착 정책 스마트 도로 열선 이야기입니다. 도로 열선 체크! 성동구가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 도입한 스마트 도로 열선, 여러분께서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죠. 도로 밑에 발열선을 깔아서 도로를 따뜻하게 만드는 시스템인데요. 이 도로 열선은 기온과 습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스마트하게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표면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지고 습도가 올라가면 센서가 이제 얼겠다 싶을 때 자동으로 열선을 켜주는 거죠. 성동구는 이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구간별로 다른 날씨 조건과 도로 상황을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시스템은 기존 제설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입니다. 성동구는 2018년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총 51개의 구간 약 9.44km에 걸쳐 도로 열선을 설치했는데요. 특히 2024년에는 마을버스 노선 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4개소, 급경사지 5개도와 같은 꼭 필요한 구간에 우선 설치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또 하나, 자동 염수 분사 장치도 운영 중인데요. 길 옆에 설치된 노즐이 눈이 오면 자동으로 액상 제설제를 뿌려줍니다.
이 장치도 친환경적으로 눈을 녹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로 열선과 장치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좀 더 알아볼까요?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존 제설 작업은 염화칼슘을 뿌리고 제설 차량을 운행하는데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도로 열선을 사용하면 이런 비용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 안전. 겨울철 결빙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주민 안전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경사가 심한 급경사지 구간에서는 사고 예방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결론적으로 성동구 도로열선은 비용 절감, 안전 강화, 그리고 주민 편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 안전권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성동구는 오늘도 내일도 더 스마트하게, 더 따뜻하게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동101 도로열선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도로열선 체크! 안녕하세요.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성동구의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첫 화인 만큼 성동구에서 실행해온 주민들께 좋은 반응을 얻은 스마트 3종 세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성동구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스마트 포용도시입니다. 성동구가 왜 스마트 포용도시인지 세 가지만 보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소개할 것은 바로 스마트 쉼터입니다. 성동구는 2019년부터 스마트 교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마트 쉼터는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현재 성동구에는 총 55개의 스마트 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스마트 쉼터는 최첨단 스마트 솔루션 미래형 버스 정류장의 현재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폭염, 한파 같은 이상 기후로부터 대중교통 이용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첨단 시설이죠. 스마트 쉼터에서는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공공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 힐링 음악 등 총 21종의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쉼터는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자립형 전력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로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죠.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똑똑할 수 있나 싶죠? 성동구니까 가능합니다. 완전 럭키 성동이네요. 스마트 쉼터는 국내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되어 전 세계 98개국에 소개되고 있고요. 곧 해외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릴스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 쉼터에 대해 정말 신기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죠. 성동 구민들에게 스마트 쉼터는 이미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인데요.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무려 95.1%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스마트 쉼터는 성동구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스마트 교통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 기다릴 땐 스마트 쉼터 꼭 한번 찾아보세요. 길거리 담배 연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동구에서는 스마트 흡연 부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방형 흡연 구역에서 발생했던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성동구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흡연 부스를 도입했는데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배려해 담배 연기가 부스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부스 안에는 담배꽁초를 자동 소화 및 파쇄하는 스마트 잿더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수거된 담배꽁초는 독성을 제거한 뒤 열가소성 목재로 재활용되어 친환경 목재 제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2022년 11월 지자체 최초로 서울숲역 인근에 스마트 흡연 부스를 시범 설치했는데요. 사무실이 밀접한 이 지역에서는 설치 전 연간 170건에 달하던 흡연 관련 민원이 시범 설치 후 제로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성동구 전역에서
스마트 흡연 부스가 운영 중이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00명의 87.4%가 흡연 부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흡연자에게는 합법적인 흡연을, 비흡연자에게는 건강한 환경을, 누구에게나 좋은 변화가 아닐까요? 스마트 포용 도시의 진짜 하이라이트 뭘까요? 안전입니다. 안전한 도시의 시작점 성동구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로 만들어갑니다. 성동구는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에 스마트 안전 기능을 집약한 8가지 시설물을 설치해서 보행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스몬비족부터 어린이 같은 교통 약자까지 누구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의 가장 큰 목적은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것입니다. 성동구는 현재 78개의 횡단보도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초등학교 통학로나 교통사고가 잦았던 곳처럼 특히 주의가 필요한 구역들입니다. 이 스마트 횡단보도 덕분에 성동구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약 21.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 3종 세트, 똑똑한 도시 성동구. 이 정도면 인정하시죠? 스마트 3종 세트처럼 우리 성동구에서는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스마트 정책을 이어가고 있을 테니 궁금하신 정책이 있으시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성동 101에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혹시 구청 민원실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시나요? 혼인신고서 작성으로 설레었던 기업, 여권 발급을 위해 줄을 섰던 시간, 혹은 사업을 준비하면서 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오가며 고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성동구청 민원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동101에서는 성동구청 1층 민원실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를 꿀팁까지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혼인신고, 성동구에서 결혼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럼 혼인신고부터 간단히 해결해야겠죠. 먼저 혼인신고서를 준비해 주세요. 양쪽 서명이 꼭 들어가야 하고요. 신분증도 챙겨주셔야 합니다. 또 혼인신고서는 증인이 꼭 동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증인이 동행하지 않으셔도 미리 서명만 받아오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셨다면 성동구청 1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배우자분이 성동구 주민이시라면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한 번에 두 가지를 처리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동구청 민원실에는 혼인신고기 전 포토전이 준비되어 있어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들고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나중에 보면 정말 뜻깊은 추억이 되겠죠. 허가민원 원스톱 서비스. 혹시 음식점이나 미용업을 시작하려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 있나요? 아니면 여러 부서를 오가며 허가 절차를 밟느라 힘드셨던 적은요? 성동구청에서는 구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허가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번의 방문으로 민원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답니다. 어떤 민원들이 가능한지 궁금하셨죠? 총 111개의 종류의 허가 신고 민원이 처리 가능합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관광 숙박업, 출판업 같은 39개 업무, 식품위생, 식품안전 같은 57개 식품 관련 업무,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등록 같은 15개 경제 분야 업무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미용업 허가 신청을 할 때 보건소나 관련 부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이 서비스는 성동구가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원스톱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영업 준비 시간도 단축되고 민원 처리도 훨씬 빠릅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허가민원 전담 창구, 성동구의 든든한 지원을 언제든 활용해 보십시오. 여권 서비스. 혹시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여권 준비 되셨나요? 평일에만 발급되다 보니 불편하셨죠? 이제 성동구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동구는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첫째, 셋째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토요 민원실은 2023년 3월부터 월 2회로 확대 운영되어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 민원실 확대는 성동구가 주민 여러분이 필요할 때 가장 든든한 이웃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주중에 시간이 바쁘신 직장인, 학업에 열중인 학생들, 그리고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주민들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면 평일에 시간이 부족한 분들도 여권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겠죠? 이제 여행 떠나기 전에 걱정은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동원어원에서는 성동구청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3가지 서비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혼인신고, 여권 발급, 허가민원 서비스까지 성동구에서 원스톱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민원 이제 성동구청에서 쉽고 빠르게 해결하세요. 오늘도 성동원어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동구의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정은호입니다. 한 해 평균 성수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약 3천만 명. 이 중 300만 명은 외국인입니다. 이제 성수동은 명실상부한 핫플레이스입니다. 성수동은 붉은 벽돌을 산업유산으로 남기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이룬 상생의 도시재생을 추진했고, 동시에 글로벌 브랜드와 기업을 유치해 업무지구 클러스터로 성장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속가능한 핫플 성수동 만들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입니다. 10여 년 전 저는 구청장을 시작하며 우리 성동의 성장 엔진으로 성수동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운 좋게도 당시의 성수동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젊은 예술가, 혁신가, 기업가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며 성수동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걱정도 생겼습니다. 바로 지금 모인 이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이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사업 환경과 생활 공간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지속 가능한 성수동에 대한 제 목표였고, 이건 힘을 합쳐 성수동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는 모든 분들의 절실한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은 2014년부터 추진했으니 이제 10여 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간 진행한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반 조성입니다. 기반 조성이란 구청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와 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청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률적 수단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성동구 지역 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임대인, 구청, 임차인 3자가 모인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일이 건물 임대인 분들을 찾아다니며 설득을 했는데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지 말자고 말씀드리자 모두 성수동이 더 오래 성장하고 유지되기를 바라시며 동의해 주셨습니다. 셋째, 이야기는 뉴욕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욕에는 커뮤니티 보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도시정책 결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인데요. 도시개발과 상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유명한 거리들의 흥망성쇠를 연구하며 대기업이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며 지역에 자리 잡게 되면 그 일대 임대료가 동반 상승되어 소자본의 신생기업이나 상점, 청년들이 쫓겨나고, 그러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이 많아져 도시가 매력을 잃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커뮤니티 보드를 성동구에도 만들었습니다. 바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인데요. 구청이 임의로 임대를 막는 게 아니라 주민, 임대인, 임차인 등 다양하게 모여 수기를 거쳐 결정합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름난 대기업들도 심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넷째,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받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변 시세의 70% 수준의 성동 안심상가 입주를 지원했습니다.
파리시의 비탈 까르티에 사업과 런던의 해크니 협동조합 사례를 본땄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추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성동에만 적용되지 않기 위한 노력도 계속했습니다. 뜨는 동네가 겪는 숙명을 넘어 스스로 지역사회가 성장 경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를 법률로 만드는 입법 활동을 추진해 왔는데요. 2018년에는 임대차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 성동구의 지속가능 발전구역,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등 조례의 주요 뼈대가 반영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입법화된 사례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중앙정부로 제도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과제는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인데요. 환산보증금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의 월세 100배를 더한 금액인데요.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원에 8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 9억이 되는 것입니다. 환산보증금 9억을 초과하면 10년의 임대차 기간도 5% 임대료 상승률 제한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사각지대에 놓인 것입니다. 2018년 세운 9억이라는 기준이 지금까지 바뀌고 있지 않은 건데요. 최근 성수동과 같은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은 환산보증금 9억을 넘긴 사례가 30% 정도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쫓겨나가고 있는 사례의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환산보증금 9억을 넘긴 사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서 환산보증금 9억 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2025년 이제 성동구는 성수 타운 매니지먼트를 출범합니다. 성수 타운 매니지먼트는 민관협력 지역관리로 성수동의 청결 유지, 안전 강화,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지역 프로모션을 통해 모두에게 이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협의체입니다. 성수동의 팝업과 관련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폐기물 처분, 오버 투어리즘,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성수동의 변화에 발맞춰 성동구 정책 역시 진화하고 있습니다. 출범 후 다음에 자세하게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성수동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의 중심에는 바로 성수동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제껏 그래왔던 대로 쭉 지속 가능한 성수동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성수동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여러분도 동네를 걷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꼭 화려한 건물이나 대규모 개발이 아니더라도 한때는 쓰임새 없이 방치됐던 공간이 사람들이 모이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장소로 바뀔 때 정말 우리 동네가 변했구나 하고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동 곳곳에서 오색 빛깔 무지개처럼 다채롭게 변신하며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든 공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숲 앞 입구 역할을 하는 파란색 컨테이너 타운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언더스탠드 애비뉴입니다. 이곳은 한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외진 공공부지, 주민들에게 그저 버려진 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116개의 재활용 컨테이너로 지어진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해 문화와 산업,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과거엔 외진 곳이었던 곳이 지금은 청년의 꿈과 지역의 창의성을 담아내는 무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 개관 이후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매년 300만 명에 이르며 성동을 대표하는 도시 재생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은 금호동의 대연산 장미원입니다. 과거 이곳은 무허가 집과 창고, 파쇄장이 들어서 있었고 낡은 콘크리트 통행로와 자풀이 무성한 산자락은 주민들에게 외면받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본격적인 장미원 조성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에 걸쳐 5,000제곱미터의 규모의 유휴 공간을 정비한 결과 지금은 35종 약 22,000주의 장미가 심겨져 인근에 그윽하고 깊은 장미향이 가득합니다. 낡은 콘크리트를 대신 빗물이 스며드는 친환경 산책로를 만들고
포토존과 해먹, 벤치까지 갖춘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지금 매년 5월 대연산 장미원 장미축제가 열리며 밤에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이곳은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용답동 전농천입니다. 용답동 일대의 전농천은 오랫동안 주민에게 기피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자연수 유입이 없어 물이 고이고 오수가 흘러들면서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와 벌레가 심해 지나가는 것조차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동구는 2019년부터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총 3단계에 걸쳐 전동천 악취 저감 및 주민 친화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주차면을 확대했으며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5월 완공된 전농천은 더 이상 악취나는 하천이 아니라 잃었던 하천의 기능을 되살린 친환경 수변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매일 산책하고 운동하며 기피됐던 하천은 주민 친화형 힐링 공간으로 매일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행당 어린이 꿈공원입니다. 소월 아트홀 옆 광장은 한때 식객들이 눈에 띄던 빈터였지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020년 5월 어린이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어린이 꿈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행당초 20여 명의 어린이로 구성된 성동구 어린이위원회의 아이디어가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5,300제곱미터의 공간에는 기존 놀이터에서는 보기 힘든 짚라인, 트램폴린, 맞춤형 조합놀이대와 놀이언덕, 공놀이가 가능한 멀티코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워터드롭, 워터터널, 바닥분수 등 다양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갖추고 인기 만점 어린이 놀이파크가 만들어집니다. 과거 방치됐던 공터가 지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꿈의 놀이터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량천 용비쉼터입니다. 중량천변 고가도로 아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늘어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용비교 하부에 누구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용비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은 매년 장마철 침수가 잦았던 점을 고려해 비가 많이 올 때는 구조물이 떠오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개점한 용비쉼터에는 화장실과 휴식공간, 자전거 공기주입기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음료와 간식, 즉석라면도 판매해 주민들이 운동을 즐기는 만남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동호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외부 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고정식 의자와 테이블, 파라솔을 설치하고 외부 자판기도 운영 중입니다. 이제 용비쉼터는 지나가는 길에 잠시 앉아 쉬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생활 속 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언더스탠드 애비뉴, 대연산 장미원, 전농천, 어린이 꿈공원, 그리고 용비쉼터. 이 5곳의 공통점은 한때는 외면받고 방치되었던 공간이지만 지금은 성동구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거듭났다는 점입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버려진 공간이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간이 있다면 주민과 함께 새롭게 되살려 여러분의 일상에 더 많은 활력과 즐거움을 불어넣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 그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